위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장가게. 구름과 산봉우리가 더없이 아름다운 산수화를 연출하고 기한 괴석이 펼치는 환상의 세계가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유혹한다. 오랜 세월 흘러온 강은 한때 호연이 자욱하던 전쟁터였으나 이제는 호수같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묘족, 토가족, 백족 등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을 펼쳐 보이는 곳. 이곳은 꿈속의 산수화이자 살아있는 무릉도원 장가게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3시간 반 만에 중국 호남성의 성도 장사에 도착했다. 다시 차로 4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장가게는 곳곳이 공사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장가게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내가 맨 처음 찾은 곳은 봉황성이다. 이곳 출신으로 중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주룽지의 친필 현판이 눈에 띈다. 봉황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옛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타강 유역의 가옥은 청나라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뉴질랜드의 작가 루이스는 이곳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극찬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옛 건물과 소박한 민가는 보는 사람의 마음이 설렐 만큼 아름다웠다. 거리 곳곳에 엿을 만드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생강엿이다. 길게 늘여서 하나하나 잘라내는 엿은 금세 굳어졌다. 가게마다 자신의 상표를 내걸 만큼 생강엿은 이곳의 특산물이다. 맛도 좋았다. 소수민족인 묘족 여인들이 성벽 주위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한 여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는 내게 꽃을 선물했다. 수줍은 표정의 아주머니에게서 소박한 정이 느껴졌다. 묘족들은 곳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 자신들의 전통 공예품이다. 这个是我们自己乡里加工的，就是我们苗族的工艺品嘛。我们从小就学这个，这个是鱼做菜的，这个纯，这个是银，这个银量很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봉황성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이다. 묘족은 다른 물건들도 팔고 있었다. 상당히 화려하고 섬세한 수제품들이 묘족의 솜씨를 느끼게 해주었다. 봉황의 밤은 또 다른 변신을 선보인다. 的笑容偏偏让我分心，
희왕찬란한 조명은 오래된 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12월의 차가운 밤바람에도 불구하고 봉황의 밤은 조용하고 차분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한쪽에선 젊은이들이 종이꽃에 촛불을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고 있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 사랑을 담은 것이리라. 나도 이번 여행의 성공을 기원하며 꽃을 띄워보냈다. 봉황성 가까이 자리한 남방 장성은 1554년 세워진 거대한 성벽이다. 중국엔 만리 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이 장성은 총 길이가 180km에 달했다. 그 위에 1200개에 가까운 방어 진지가 설치된 적도 있다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방어 진지 바닥에 거대한 바둑판이 눈에 들어왔다. 실제로 소림사의 승려들이 각각 흑백의 바둑돌이 되어 장관을 연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무척 재밌는 발상이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런데 바둑판 곁에 낯익은 사람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바로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다. 우리의 뛰어난 바둑 실력을 중국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방 장성은 묘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묘족이라면 영화 동방불패의 임청하가 부족장 연기를 했던 소수민족이다. 영화 동방불패는 중국 한족의 공격으로 핍박을 받은 묘족이 복수를 위해 반란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묘족은 결코 만만치 않은 민족이었다. 남방 장성의 바깥쪽에 자리한 묘족 마을을 찾았다. 마을 입구부터 아름다운 묘족 아가씨를 비롯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손님들을 맞는다. 손님들은 묘족이 건네는 술을 마셔야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은 묘족 마을을 찾은 손님들의 의무다. 드디어 묘족의 한바탕 축제가 펼쳐진다. 독특한 몸짓과 현란한 음악은 남방 문화 특유의 것이다.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새롭게 백년 가약을 맺는 젊은 남녀 한 쌍이다. 손님들은 그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셈이다. 묘족은 손님들에게 또다시 한 잔 술을 대접하고 선물까지 전달했다. 결혼 축하 공연은 계속됐다. 묘족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것이 이채로웠다.
마지막 순서는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요족 사람들이 함께하는 춤이었다. 묘종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이곳에서 전통 방식으로 배를 짜는 할머니를 만난 것은 의외였다.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모습이 예전의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 할머니가 만드는 요족의 전통 옷은 주로 관광객들이 사간다. 하지만 겨울엔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一件衣服要花多长时间呢？一件要花多少钱哦？多长时间4天，一天织1米，一天织1米。一天布织1米。一天织1米。那你织这个布，就是织这样东西，织了多少年了？织了40多年。40多年。 나도 한 벌 골라보았다. 你的衣服做得很好。 마음에 들었다. 好。 할머니가 밖에서 천을 짜고 있는 동안 집안에선 할아버지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든 나를 보고도 한마디 말이 없이 자신의 일만 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의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까지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집안 살림은 소박하고 단출한 농촌의 모습 그대로다. 한쪽에 남쪽 지방 특유의 화로가 눈에 띈다. 이 불은 난방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쓰인다. 15일 넘게 은근히 구운 고기는 1년이 지나도 상하질 않는다. 더운 남쪽 지역 특유의 조리법일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천하 제일 대용동이라 불리는 황룡 동굴을 찾았다. 동굴은 무척 길었다. 그 안에 호수까지 있어 배를 타야만 했다. 뱃길을 따라 펼쳐진 지하 세계는 오묘한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황룡 동굴은 총 면적이 48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지하 동굴이다. 지상의 장가계가 산봉우리로 절경을 이룬다면 동굴은 석순과 호수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지하 세계다. 은은하고 화려한 조명에 비친 기이한 모습의 바위들은 마치 이 땅의 것이 아닌 듯 환상적이었다. 나는 돌이 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느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리도 이 지하 세계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 나는 더 많은 것을 만날 수 있었다. 곳곳에 한글로 이름을 소개한 안내문이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금계 보효, 황금달기, 아침을 알린다는 이름이 붙은 석순이다.
지하 세계의 아침을 여는 달긴 셈이다. 이처럼 곳곳에 자리한 암석들은 살아있는 듯 기이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석순인 정의 신침이다. 약 20m 정도 되는 이 석순은 중국 돈 1억 위안의 보험에 들어있다. 이 동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암석들은 석회 물질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굳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2천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인간으로선 감히 상상하기 힘든 세월이다. 다시 한번 대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졌다. 지하 세계를 벗어나 내가 발길을 돌린 곳은 수많은 기봉들이 즐비한 금편계다. 서유기의 저팔계가 양산을 쓴 미녀를 업고 도망쳤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저팔계봉이 보인다. 바위 모습이 워낙 기묘하다 보니 사람들은 수많은 전설을 여기에 연결시켰다. 무려 350m나 되는 이 봉우리는 황금 채찍이라는 뜻의 금편암이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산을 무너뜨려 바닷물을 메우는데 황금 채찍을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꽂아두어 지금의 금편암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 멀리 끝이 갈라진 봉우리와 도끼처럼 생긴 봉우리가 그 옆에 보인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효자 아들이 산을 도끼로 갈라버렸다는 전설이 담겨있다. 조용하던 계곡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가막꾼들이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모여든 것이다. 어깨에 가마를 진 가막꾼의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感觉舒服啊，多久的？是舒服是吧？他们来了已经。现在一共做了10个脚。对他们比较辛苦，年纪比较大些，我们年纪轻的坐在上面有一点不好意思的感觉，就是这样啊。但是我们是在感受一下那坐轿子的那种。 계곡을 나온 나는 천자산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탔다. 이곳 천자산의 케이블카는 5km에 달한다. 소수민족인 토가족의 수령 샹대쿤이 자신을 스스로 천자라 칭하면서 한족에 대항해 싸웠던 근거지가 바로 이곳이다. 그는 비록 패해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천자산이란 이름을 남겼다. 해발 2084m에 달하는 천자산은 봉림의 왕, 즉 산봉우리 숲의 왕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그만큼 그 경관이 아름답고 장대했다. 산 중턱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팔고 있었다. 군밤이었다. 내가 잘 모르는 먹을거리도 많았는데
한 다발의 이위안이라고 우리말로 외치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둠아. 어둠아. 아저씨. 어둠아. 조금 더 가니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 우리의 제기와 똑같은 모양이다. 就是自己做的嘛，自己做的，在这边采的草，自己做的。对啊。 이 복장은 뭐지? 这服装是什么服装？土家族的。 참 많은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천자산은 곳곳이 절경이다. 황제가 글을 쓰고 난 후 붓을 꽂아둔 것이 변해서 생겼다는 어필봉이다. 눈이 내리면 선녀가 꽃을 뿌리는 것 같다는 선녀 헌화도 볼 수 있었다. 모든 바위들이 기기묘묘한 것들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상서 가무단의 공연을 보러 갔다. 장각에는 묘족, 토가족, 백족 등의 소수민족이 대다수를 이루는 곳이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전통 예술로 방문객들을 환영했다. 공연은 전통 춤과 음악에 서커스와 비슷한 묘기가 어우러졌다. 백조가 하늘을 나는 것을 표현한 이 공연은 상당히 독특한 퍼포먼스였다. 어린 소년 소녀가 허공에서 나비의 춤을 선보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어린 소녀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졌다. 하지만 둘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계속했다. 小心！1、2、3，站起来！我希望现场所有的好朋友现在站起来！ 호남성의 성도 장사는 예상외로 번화하고 발전된 모습이었다. 호남성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 최고의 볼거리는 2100년 전 사망한 신추라는 여성의 미라다. 그녀는 이 지역을 통치했던 장사국 승상의 부인이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 그녀는 154cm의 키에 몸무게가 34kg이었다. 보존 상태가 놀랄 만큼 뛰어나서
그녀의 머리카락과 속눈썹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땅속 깊숙이 묻혀 있었다. 그렇게 공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숯등으로 세균 번식을 막아서 그녀의 몸은 썩지 않았다. 사망 당시 50세 정도였던 그녀는 메론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 개의 화려한 관도 고스란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 관 위엔 영원 불멸을 기원하는 문양들이 장식돼 있다. 이 박물관은 미라의 주인공 신추와 그녀의 가족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들이 주된 전시물이다. 흙으로 만든 돈과 나무를 깎아 만든 하인들은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당시 귀족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듯했다. 곳곳에 진기한 물건들이었다. 약 2m 길이의 비단 옷이다. 하지만 무게는 작은 계란 1개 정도인 49g밖에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었는지 아직도 그 비밀은 밝혀지질 않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했다. 바로 앙녹서원이다. 중국의 고대 서원 중 으뜸으로 꼽히는 이곳은 976년에 설립되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서적을 복원하는 이곳은 마치 조그만 궁궐을 연상시킬 만큼 웅장했다. 하지만 그 내부는 화려하기보다 단아하고 고고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중국의 수많은 인재와 영웅들을 배출한 호남성의 자랑이다. 주자학의 대가 주자와 장식이 이곳에서 중용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양명학의 대가 왕양명이 강의를 하기도 했다. 강당의 현판은 송, 명, 청 등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하사한 것들이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도 젊은 시절 이곳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장사 시내를 벗어나 야인곡이란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아와족이란 이름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곳 주민들이 마치 미국의 인디언처럼 북치고 노래하며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에서 그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방문객들을 데리고 들어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엉덩이를 부딪히는 춤을 추었다. 일종의 환영의식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인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질 않았다. 소뼈로 조각한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부적 같은 물건이다. 어때? 처음엔 다소 당황스러웠다. 이 사람들이 혹 연기자들은 아닌지 모든 게 연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녀들이 맨발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야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 소녀는 지금 날카로운 칼 위를 오르려 하고 있다. 자신의 용기와 힘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소년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전통춤을 선보였다. 마을의 축제 때 추는 춤이라고 했다.习俗啊，他们都只会生活在这个里面，然后一些打鸟啊什么的，就是一些挖野菜的这习俗，他们都会延续下去。那其他民族都跟这个民族没有什么关系，就是他们的语言一点都不通，是不是？就是我们别的民族，像我们现在是本地的人啊，本地的民族跟他们是没有关系的，因为他们说话我们都是一点都听不懂。 장각에는 넓고 컸다. 이곳은 장각의 안에 또 다른 절경지역인 황석채다. 장각에에 와서 황석채에 들르지 않으면 장각에를 제대로 못 본 것이란 말이 전해져 온다. 이 황석채는 장각의 핵심 지역인 것이다. 내가 이곳을 찾은 날 첫눈이 내렸다. 따뜻한 호남성에서 눈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한다. 모두들 첫눈을 반가워했다. 드디어 황석채가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눈앞에 접하는 듯 거대하고 오묘한 황석채는 순식간에 내 말문을 막아버렸다. 산 위의 눈은 햇살이 비치자 금방 녹아버렸다. 이곳의 눈은 그래서 귀한 것이다. 산 중턱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들이다. 하지만 형형색색의 커다란 나비들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따뜻한 남쪽이 아니면 보기 힘든 것들이다. 기념으로 방문객의 이름을 적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글씨는 이곳의 산과 구름 등의 자연을 닮은 것이었다. 우리 프로그램에 이름을 부탁해 보았다. KBS 세계 속으로라고 적었는데 사실 난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황석채 곳곳엔 아름다운 봉우리가 가득하다.
5 손가락을 닮았다는 오지봉이다. 이름이 붙지 않은 봉우리와 나무도 그 기이하고 오묘한 자태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여섯 가지의 기이한 풍광을 볼 수 있다는 육기각은 흐린 날씨 탓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보이는 황석채는 그 또한 신선이 거닐 만한 신비로움을 품고 있었다. 적성대는 별을 딸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이란 뜻이다. 이곳에서 바라본 황석채는 곳곳이 보물이었다. 황석채를 내려오는 내 마음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 밑에서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 예비 신혼 부부를 발견했다. 하얀 웨딩드레스의 어여쁜 신부와 늠름한 신랑의 모습이 무척 보기가 좋았다. 因为这是世界自然风景的奇迹，奇峰3000，秀水800，自然和人类的完美结合。 영화 부용진의 촬영지였던 이 마을은 영화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마을 입구엔 정절을 강조하는 연료문이 서 있고 그 옆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점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조용하던 이곳에 갑자기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이닥쳐 부산하게 음식을 주문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수두부, 바로 물두부다. 두부와 수제비를 섞어놓은 듯한 맛이 특징인 이 수두부는 영화 부용진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이 지역 특유의 음식이다. 영화를 본 관광객들은 부용진을 지날 때마다 이 두부를 먹으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듯했다. 부용진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물건은 바로 대나무 공예품이다. 이곳의 소박한 대나무 제품들은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가게 안엔 한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 대나무를 한쪽 한쪽 엮어나가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무척 답답하고 힘든 작업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你看好辛苦，你看我手都变成什么样子了？你看，最辛苦了，跟你讲，这是最辛苦了，跟你讲。像我能变这样，不一定他其他家师傅们都能变这样，就这样。 순박한 이 부부처럼 오직하고 순수한 정성이 깃든 물건들이었다. 하루 종일 부용진을 구경해 배가 고파진 나는 식당을 찾았다. 난방을 따로 하지 않는 남쪽 지역이었지만 탁자 아래 불이 피워져 있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짜고 매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엔 배탈이 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호남성의 요리는 광둥 요리와 함께 중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한다. 이 웅장한 건물은 중국 내 소수 민족인 토가족의 가옥이다. 토가족은 48m 높이의 12층인 이 건물을 쇠못 하나 없이 나무로만 연결해 지었다. 중국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목조 건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건물 전체를 둘러싼 황룡은 이 가옥의 상징이자 비를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는 배수구의 역할을 한다. 토가족의 놀라운 지혜가 느껴졌다. 비록 소수민족이라고는 하지만 토가족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토가족의 유물은 화려했던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건물 한쪽에 나무 독수리가 눈에 띄었다. 자연 그대로의 고목에 약간의 손질을 가해 놀랍도록 생생한 느낌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공존의 길을 찾아내는 토가족의 지혜가 다시 한번 놀라웠다. 비록 중원의 한족에 밀려 지금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토가족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이었다. 장사에서 2시간 거리에 구런 사당을 찾았다. 구런은 초사를 남긴 문학의 대가이자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이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쳤던 구런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명나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상고충, 강위의 외로운 충성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구런의 비장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중국인들은 폭죽으로 잠든 영혼을 깨운다. 중국인들에게 충신 구런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느 유적지와 달리 숙연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다. 上面的这幅油画呢，所画的也就是这个屈原投江以后，当地的这个渔民争相架起这个渔舟，赶往屈原的落水点呢，去打捞这个屈原的遗体。为防这个鱼虾和蛟龙吞噬他的躯体呢，人们就不断的向江中抛洒竹筒饭。之后每年的这一天，人们就不断重复着这个故事，也就是我们大家现在知道这个赛龙舟和吃粽子了。 용선 경주는 구런의 시신을 빨리 건지러 가려는 데서 유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탄호도 구런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런이 몸을 던진 명나강을 바라보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떠올랐다.
그날 밤 명락 강가에 자리한 악양시 야시장에 들렀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당구를 즐기는 젊은이들이다. 추운 날씨에 실내도 아닌 밭밭에서 당구를 치는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미용실의 불도 밝혀져 있다. 밤늦게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았다. 이곳 사람들도 무척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대개 음식점이다. 우리의 어묵과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종류가 무척 다양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음식이 대개 그렇듯이 맵고 짠 편이었다. 밤 늦은 시간 연인과 친구들끼리 이곳을 찾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지역의 야시장은 대개 저녁 8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우리들에겐 생소한 음식을 간식으로 파는 가게도 많았다. 닭과 오리 등 동물의 뼈를 간장에 졸인 것이 인기가 높았다. 下午搞到1点钟，下午3、4点钟来的。是夏天的天气好些，冬天天气没怎么好，有点冷了。 다음 날 나는 장가계에서도 깊고 웅장한 계곡으로 유명한 원가계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아래쪽을 내려다보지 못할 만큼 계곡은 깊었다. 이곳은 미혼대다. 사람의 혼을 현혹시킬 만큼 아름다운 곳이란 뜻이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경관이 달라진다고 한다. 계곡의 곳곳은 귀한 괴석들로 가득하다. 이 바위는 하늘에 오르길 기원하는 거북이라고 했다. 언제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350m 높이에 걸려있는 천하제일교다. 그런데 다리 위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자물쇠에 소원을 적어 다리에 걸어두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과 연인과의 사랑, 소원 성취 등을 기원했다. 자물쇠의 열쇠는 다리 아래 천길 낭떠러지로 던져버린다. 다리 한쪽에 이곳의 산신령을 모시는 사당이 눈에 띈다. 결국 열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영험이 있는 이 산신령이라는 것이다. 계곡의 중간에 쉼터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곳이란 뜻이다. 천정에 붙은 수많은 명암이 눈에 띄었다.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았다는 뜻이다. 백룡 엘리베이터는 원각의 또 다른 명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엘리베이터의 높이는 326m나 된다. 꼭대기에서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겨우 1분 30초밖에 안 걸린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 자연의 경이와 함께하는 셈이다. 장가게에 가보지 않으면 100세가 되어도 늙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장가게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나의 마음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백룡은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려앉았다.